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치명적인 모순 하나가 발견됩니다. 빛은 분명히 첫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빛의 근원, 즉 태양과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양도 없는데 도대체 첫째 날에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무신론자와 과학자들은 바로 이 구절을 비웃었습니다. 태양도 없는데 빛이 먼저 있었다니, 이것이야말로 창세기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완벽한 증거 아니냐고 공격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격을 하던 과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있었습니다. 1920년대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한 젊은 학자의 논문을 읽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의 수학은 완벽하지만 당신의 물리학은 쓰레기 같다고 폭언까지 퍼부었죠. 아인슈타인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성경 구절을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종교적인 수작처럼 보였던 겁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인슈타인에게 그 쓰레기 같은 우주 팽창 논문을 들이밀었던 조르주 르메트르의 진짜 직업은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 우주론의 대명사 빅뱅,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성경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걸 아십니까? 당시 우주가 영원불변하다고 믿었던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은 라디오에 출연해 팽창 이론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주가 맨 처음에 꽈광, 즉 빅뱅하고 생겨났다는 말이군요. 기독교의 빛이 있으라를 조롱하기 위해 뱉은 이 멸칭이 훗날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위대한 과학적 정설의 이름이 된 겁니다. 우주의 시작, 빅뱅, 그리고 빛이 있으라. 오늘 우리는 고대 히브리어와 현대 우주 물리학, 그리고 양자역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창세기 1장에 숨겨진 가장 위험하고도 경이로운 진실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에 그 곤란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생겼는데 도대체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현대 우주론의 정점인 빅뱅 이론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38억 년 전,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물질조차 존재하지 않던 완벽한 무의 상태에서 바늘구멍보다 작은 한 점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폭발을 우주 공간에서 터진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상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 자체가 터져나간 겁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우리가 아는 별이나 은하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태양 같은 항성은 우주가 탄생하고도 수억 년이 지난 뒤에야 뭉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 텅 빈 초기 우주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초기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고에너지의 빛, 즉 복사에너지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엄청난 빛과 에너지가 물질들과 한데 뒤엉켜 있는 거대한 용광로였죠. 약 38만 년의 시간이 흐르고 우주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마침내 빛이 물질의 방해를 뚫고 우주 공간으로 자유롭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1965년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라는 두 과학자가 우주 전역에서 날아오는 이 태초의 빛의 흔적을 발견했고 이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현대 물리학은 별이 생기기 훨씬 이전, 태양이 존재하기 아득히 먼 옛날에 우주는 이미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증명해냈습니다. 빛이 태양보다 먼저 있었다는 창세기의 기록이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3500년 전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이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걸까요? 빛의 미스터리가 풀렸으니 이제 창조의 순서를 과학의 시간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간의 창조 순서가 지구의 생명체가 등장한 순서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보시면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첫째 날, 빛이 창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뱅 에너지의 대폭발입니다. 둘째 날, 궁창, 즉 대기권이 형성되어 물과 물을 나눕니다. 현대과학은 뜨거웠던 원시지구가 식어가면서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마침내 비가 되어 내리면서 원시 바다와 대기권이 분리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셋째 날, 바다와 육지가 나뉘고
땅에 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지각 변동으로 대륙이 솟아오르고 바다에서 시작된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생명체가 광합성을 시작하며 지구 환경을 바꿔나갔다는 과학의 설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구절입니다. 태양은 이미 1일차부터 있었을 텐데 왜 넷째 날에야 등장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의 바라가 아니라 지정하다, 기능하게 배치하다는 뜻의 아사라는 동사입니다. 일부 구약학자들은 이것이 태양을 이때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때부터 해와 달이 지구의 낮과 밤, 계절을 구별하는 시계로서의 기능을 시작했다는 선언으로 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해석은 말이 됩니다. 초기 지구의 대기권은 엄청나게 두꺼운 화산재와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태양은 우주 밖에 이미 있었지만 지구 표면에서는 그 형태를 볼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 식물들이 뿜어낸 산소로 대기가 맑아지면서 마침내 지구 표면에서 해와 달과 별을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가 창조됩니다. 고생대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바다 생물이 급증하고 이후 조류가 하늘을 날게 된 진화의 순서와 맞아떨어집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 땅에 짐승과 포유류가 등장하고 맨 마지막 순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지구의 흙, 그리고 우주의 별을 구성하는 원소들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흙이자 별이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천체 망원경은커녕 현미경도 없었고 입자가속기도 없던 고대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이 글이 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주 탄생의 비밀과 지구 생명체의 등장 순서를 이토록 6단계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창세기의 하루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의미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와 46억 년이라는 지구의 역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창세기가 쓰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를 뜻하는 단어, 욤은 단순히 24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아주 긴 기간 혹은 특정한 시절을 뜻하기도 하죠. 흥미로운 것은 현대 과학이 발전하기 수백 년 전인 4세기 무렵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창세기의 6일을 물리적인 24시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중력과 속도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중력이 극도로 강한 환경일수록 시간은 멈추듯 느려집니다. 빅뱅 직후 우주 전체의 질량이 바늘구멍보다 작은 한 점에 압축되어 있던 그 극한의 순간에 흘렀던 첫째 날의 욤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생기는 24시간의 하루가 물리적으로 똑같은 길이의 시간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더 무리한 가정입니다. 우주론 학자 알렉산더 빌랭키는 그의 논문에서 무에서의 우주 창조를 양자 터널링 효과로 설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의 상태에서도 물리적 법칙에 의해 갑자기 에너지가 솟아나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이 도달한 궁극의 결론 역시 이 거대한 우주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그냥 아무렇게나 폭발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로저 펠로즈는 초기 우주의 상태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 수치는 10의 10승 223승분의 1입니다. 사실상 제로입니다. 초기 우주의 팽창 속도가 지금보다 극히 미세하게만 더 빨랐다면 우주는 별을 만들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을 것이고 극히 미세하게만 더 느렸다면 우주는 다시 붕괴해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을 겁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팽창했는지, 생명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했는지 훌륭하게 관측해냅니다. 하지만 과학이 우주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플랑크 시간 10의 마이너스 43승초입니다. 이 짧은 찰나의 순간 이전은 양자 효과와 중력 효과가 뒤엉켜 현대 물리학의 모든 법칙과 수학적 계산이 완전히 붕괴되는 절대적인 신의 영역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철저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과학은
왜 이 우주가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 확률 제로의 세상에서 누가 최초의 스위치를 켰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라. 3500년 전 기록된 이 한 문장이 21세기 우주론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태양보다 먼저 있었던 빛, 조롱거리였던 빅뱅 6일의 창조 순서와 과학의 시간표, 인간의 지성이 무너지는 플랑크 시간, 그리고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확률로 정밀하게 세팅된 이 세계,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히 맞아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거대한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우연히 터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불을 켠 걸까요? 오늘 밤 여러분이 올려다볼 밤하늘의 저 아득한 별빛은 영원 전 누군가가 켠 최초의 스위치에서부터 달려온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경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진실과 미스터리를 해부하는 더 바이블 랩의 탐구는 계속됩니다. 다음 화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뒤흔들 소름 돋는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그 비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